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기본 강의 47강으로서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교재로는요. 거기 569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실명법은 부동산 실명법은 민법뿐만 아니라 등기법 그리고 중개사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또 해당 과목에서도 또 중복해서 같이 들으시고 물론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결론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명의신탁이란 게 뭐냐 그랬더니 네가 부동산을 2개 가지고 있다. 1가구 2주택 세금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한 채는 막내 동생 이름으로 해놨다. 이런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이 명의신탁은 예전에는 유효라고 그랬어요. 세금 포탈 목적으로라도 유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막내 동생이 소유자다 그 말이었죠.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실명제를 2가지 하죠. 그죠? 하나가 금융실명제, 하나가 부동산 실명제죠. 금융실명제가 뭐예요? 통장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라. 차명계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부동산 실명제 뭐겠어요? 부동산 등기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된다. 남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명의탁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실명법 내용은 그 부동산 실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온 법률이 바로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요. 당연히 명의탁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러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금 포탈에 있으니까 어때요? 형사처벌 등 반 죽는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뭐 반 죽는다 이것은 민법에서 공부하지 않고요. 그 사법상 효력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명의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명의탁은 3가지예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뭐 더 있을까 혼자 연구하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자, 뭐가 있냐면 이자간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이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있는데 자, 이자간 명의탁이 뭐냐면 갑이 막내 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 먼저 막내 동생한테 막내가 너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청약이죠. 좋아 그렇게 하세요. 승낙이죠. 즉 명의탁 약정이 있는 거죠. 약정. 계약이라고도 해요. 계약. 약정 계약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등기를 한 사례죠. 그죠?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갑에서 을로 이렇게 등기부 나타나겠죠. 그죠? 자, 3자간 명의탁은요. 갑이요.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병이 돈도 다 줬거든요. 근데 병이 죄송합니다. 갑이 병에게 다 돈을 줬어요. 근데 갑이 병에게 부탁하는 거죠. 뭐냐면 등기는 을에게 좀 해다오. 이렇게.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미 갑하고 을 사이에는 뭐가 있으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나타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약명의탁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명의탁은요. 갑이요. 자, 을에게요. 명의탁 약정을 한 다음에 자, 돈도 다 주면서 너가 가서 매매 계약을 하고 너 이름으로 등기를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된 사례죠. 여기서는 을이요. 이름 한 번 빌려줬어요. 언제? 등기할 때. 여기서는 2번 빌려줬어요. 어때? 계약할 때 한 번 빌려주고 등기할 때 빌려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 매매 계약 자체는
명의신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유효죠.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여기를 명의신탁자라고 그래요. 명의신탁자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3자가 명의탁이고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명의수탁자다 그러죠. 그죠? 명의수탁자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것은 계약 명의신탁이고 그러는 거죠. 그죠? 자,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의탁은 유효, 무효. 지금 실명법 하에서는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효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뭐가 무효냐 그랬더니 명의탁 약정 무효입니다. 명의탁 약정 무효. 그리고 이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예요. 다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임을 몰랐다를 뭐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선이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갑니다. 유효다 이렇게 가요. 자, 여기까지가 실명법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쌓았던 실력으로 다 풀면 돼요. 첫 번째 봐보죠. 명의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명의탁은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무효 취소 해제됐다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겠죠? 언제? 말소등기 했을 때 말소등기 없어도 말소등기 없어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그러면 무효면 줄 필요 없는데 기한에 줬죠? 그러면 103조 무효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03조는 104조만 포함되지. 107, 108, 109, 110 명의탁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준 것 자체가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란 말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반환 청구. 어떻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물청 있죠? 물청 행사에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물청 행사에서 찾아갈 수 있죠? 또는 어떻게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진정 명의회복으로도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말소 청구나 진정 명의회복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나 명의탁 해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명의탁 해지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유효인데 해지권 행사하면 장래요. 그때부터 무효 이러죠. 그래서 해지로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 3자가 명의탁 한번 봐볼까요? 이등기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이등기 무효죠? 그러면 이등기가 무효니까 말소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병에게 복귀했겠죠?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물청 행사할 수 있잖아요. 물청 행사할 수 있죠? 말소 청구나 혹은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그런데 이 매매계약이 유효잖아요. 매매계약이 유효죠. 그러면 명의신탁자로서는요.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무효라고? 그럼 다시 나한테 주라. 계약에 기해서 다시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등기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아직 말소가 안 돼 있죠? 그럼 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의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도 가능하죠. 대의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갑이요 을에게 직접 청구도 못하죠. 그죠? 직접 달라고 청구하지는 못한다. 이러죠. 그죠? 직접 달라고 청구도 못해요. 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 내용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대로 이렇게 쭉 풀면 되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꾸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지 단순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약간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어요. 자꾸 생각해 보려면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는데 다 사람 사는 일이 민법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갑이 돼보고 을이 돼보고 병이 돼보는 거죠. 그죠? 그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명의탁이죠. 계약명의탁은 명의탁의 약정은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죠. 그죠?
무효라서 뭐 명의수탁자죠. 타주점이나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경우는 어찌냐면 186조에 따라서 계약 유효, 그에 따른 등기 유효, 소유권 이전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해버려요. 여기에서 소유자가 누구냐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언제? 선의자일 때는. 그러나 악의자면 어떻게 돼요? 이 등기가 무효죠, 그죠?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니까 병은 어때요? 을에게 물청 행사에서 찾아갈 수 있죠? 다만 이때는 이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고 D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선의자 그러면 소유권 취득에 간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왜 선이며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랬더니 여러분 봐보세요. 병은 을이 명의신탁인지도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파는 계약을 했죠. 그럼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팔려야. 만약에 이때도 무효다 그래버리면 명의탁 아닌 정상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찾아와서 미안한데 이건 명의신탁인데 무효야 이래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해준 겁니다. 등기가. 그래서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갑으로서는요. 뭘 달라고 하냐면 돈 달라 할 수 있어요. 돈 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소유권 달라. 소유권 청구는 못합니다. 소유권 청구는 소유권 달라고는 못해요. 소유권 달라고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돈 달라. 만약에 갑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안 됩니다. 유치권은 안 되죠. 그죠? 왜요? 이 돈은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거지 이 물건에 가나야 생긴 채권,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은 아니니까. 다만 을이요. 자기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대물 변제 일환으로 소유권 이전 늦게 해줘버렸다. 그건 유효입니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명의탁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뭐 명의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해달라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겁니다. 무효니까.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 정에게 팔았죠. 그죠? 정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왜 그래요? 유권리자 처분행위는 유효니까. 그런데요. 지금 봐보세요. 을은 등기가 돼 있죠. 그죠? 등기가 돼 있지만 이 등기가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무효. 무효죠? 권리치도 못하죠. 근데 을이 배신 때려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정에게 팔았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동그라미 생각해 보세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 세 번째 동그라미 사유 두 가지 있었죠. 해제 전하고 명의신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선악불문하고 전부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유효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이 다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자, 힌트. 명의신탁에서는 유효한 명의신탁이건 무효의 명의신탁이건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전부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힌트.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제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률 관계입니다.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 이것으로 풀면 되는데요. 천천히 케이스 하나하나 놔두고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인데요. 자, 실명법은 막내 동생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해 놓을 때뿐만 아니라 전세권 등기해 놓는 것도 뭐예요? 명의신탁으로 무효라고 합니다. 명의탁. 그래서 적용 범위는 부동산 물권입니다. 부동산이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니까 부동산 물권인데요. 물권. 가등기를 포함합니다. 가등기를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물권이니까 소유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내 동생 이름으로 지상권 등기해놨다, 전세권 등기해놨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뭐예요? 전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물권이니까 뭐예요? 임차권은 포함돼야 안 돼요. 임차권은 포함되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적용 범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에 한한다 그러면 X예요. 소유권에 한한다 그러면 X죠. 그죠? 이게 이 법의 비판점인데 첫 번째 비판점은 뭐 한다고 선의도 아니고 악의적까지 보호하느냐. 이게 첫 번째 비판점이고 두 번째 비판점 뭐 쓸데없이 적용 범위를 이렇게 확장시켜 놨느냐. 실제 사례에서는 소유권밖에 아닌데 뭐 지상권 전세권까지도 확장시켜 놨다. 이게 이 법의 비판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이 세 가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런 게 있어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래요. 신탁 자체가 아니라고. 명의탁이 아니에요. 명의탁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뭐예요? 이 세 가지는 해도 유효다. 이게 있어요. 유효다. 유효다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앞서 가담법에서 배웠던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 있죠? 담보가등기. 이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는 계약 자체는 유효죠. 그죠? 계약 자체는 유효인데 등기가 청산하기 전까지 무효를 했죠. 무효를 했죠. 그래서 양도나 담보가등기 계약은 유효인 거예요. 왜요? 이거 명의탁 아니에요. 명의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 법이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상호 명의신탁. 설명드렸죠? 이것을 우리는 구분소유적 공유 이렇게도 설명하죠. 공유관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였나요? 이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단독 소유하기로 했으면서도 그러면 분할해야 되고 측량해야 되고 돈 드니까 공유 등기한 것을 상호 명의신탁 그랬죠? 이건 명의탁 아니에요.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 형태로 보는 건데 대외적으로는 뭘로 나타나죠? 공유로 나타나죠? 그리고 공유로 풀어버리면 되죠. 나중에 이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이것은 유효니까 명의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죠. 상호 명의탁 유효인데 명의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다시 단독 소유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간에 지분 이전 늦게 하라고 그랬죠? 이게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동시행. 동시행이지. 이게 이미 공유물 분할에 합의가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못한다. 우리 동시행에서 이미 공부했죠. 그죠? 이건 명의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유효예요. 세 번째 뭐냐면 신탁법상 신탁. 이거 있죠? 이건 명의탁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또 신탁회사들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산관리 신탁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죠? 뭐 국민 신탁, 뭐 코리아 신탁, 뭐 아시아 신탁. 신탁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신탁 등기해 놓은 거 이건 명의탁 아니에요. 유효죠. 그죠? 그럼 신탁회사가 대외적으로 소유자다. 이러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명의신탁에 해당이 돼요. 명의신탁에 해당이 돼요. 명의탁에 해당돼요. 명의탁에 해당되니까 이 법, 여기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명의탁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조세 포탈 등 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인 게 있더라. 그 말이죠. 그죠? 명의탁 등, 명의탁인데 조세 포탈 등 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 그죠? 조세 포탈 등 불법 목적이 없잖아요. 없으면 유효인 게 있다고. 유효인 게. 유효인 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종중 명의로 등기해 놓은 거. 종중 부동산을 장손 명의로 등기해 놨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종중 부동산을 장손 명의로. 이건 명의신탁이잖아요. 근데 조세포탈도 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해요. 두 번째, 배우자죠?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놨다. 이것도 조세포탈도 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한 거예요. 유효해요. 자, 세 번째,
종교단체 있죠. 그죠? 종교단체, 산하단체 재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해놨다. 이런 거 뭐예요? 유효인 거예요. 유효. 언제? 불법 목적이 없을 때. 이건 명의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아예 명의탁이 아닌 거고 이건 명의탁에 해당된다고요.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은 예외죠. 예외. 예외적으로 유효죠. 그죠? 예외. 그래서 예외는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배우자는 법률론을 말합니다. 그러지 사실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론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는 좁게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부동산을 사면서, 그죠? 내가 사면서 어떻게 났어요? 막내 동생이 아니라 배우자, 막내 동생 이름으로 등기해놨다. 그러면 뭐예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배우자 명으로 등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의탁 유효라고 유효. 불법 목적 없으면 유효죠? 그럼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배우자가 소유자죠. 소유자죠? 다만 나는 뭐예요? 다시 찾아올 수 있죠. 찾아올 수 있는데 이때는 유효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명의탁, 유효한 명의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죠?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께서 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는 해지 안 된다고 그랬죠. 왜요? 무효니까. 여기는 유효죠? 그래서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실명법은 다 여러분이 공부한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569페이지 박스 2번 부동산 실명법 목적과 적용 범위 나오는데 양으로 이번에 적용 범위, 한글로 이번에 적용 대상 나오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소유권 기타 물권이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도 적용되고 그다음 가등기도 적용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가등기 포함하는 거예요. 그다음 물권이 아닌 임차권은 안 되는 거고요. 적용 제외 나오죠. 그죠? 한가로 2번에 다음 세 가지는 아예 명의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효다. 뭐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자, 양도담보라고 안 나오더라도 이게 양도담보구나 아셔야 돼요. 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가등기해 놓은 거. 이게 뭐예요? 담보 가등기. 동그라미 2번. 자, 상호명의탁이라고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나오죠.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상호명의탁. 유효라고요. 이건 명의탁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그죠? 이건 명의탁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데 넘겨보시면 570페이지 안가로 3번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나오죠. 그죠? 자, 8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필요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 목적이 아닐 때 그랬죠. 이때는 무효라는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다 그 말이에요. 이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자, 장손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거나 많이 하죠 그렇게. 2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해놨다거나 그죠? 이 경우도 이제 예외니까 좁게 해석해서 사실은 안 돼요. 3번 자 교회 산하단체 재산을 종교단체 교회 명의로 해놨다.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여기에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오죠. 그죠? 그런데 3번 명의탁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무효죠.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혼인해버렸어요. 혼인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법률상 배우자가 됐다 그러면 탈세 목적이 없는 한 언제로부터?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뀌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보충학습에 상호 명의탁 나오죠. 그죠? 이번에 법률관계 보면 동그라미 1번 내부관계. 내부관계에서는 뭐예요? 단독 소유로 푸시면 되는 거고 단독 소유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외부관계 나오죠. 외부관계는 우리 공유해서 공부했잖아요. 대외적으로는 다 공유죠. 그죠? 그러니까 제3자가 불법 점유했다. 누구든지 뭐예요? 물청이 행사할 수 있고 전부에 대해서 지분만큼 사용료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면 명의탁, 상호 명의탁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신탁적으로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특정 부분에 관한 명의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확인 내지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지분 이전 등기 하면 될 것이지 공유물 분할 청구는 할 수 없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571페이지 보면 거기 보시면 자, 거기 박스 4번에 명의탁 약정의 효력 나오는데 4조 나오죠. 4조. 4조 보면 1항. 명의신탁 약정은 뭐예요? 무효 그랬죠. 무효. 즉, 뭔 말이냐면 맨 위에 봐보세요. 양가로 1번에 한가로 1번 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명의탁 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아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했을 때 효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4조 1항. 명의탁 약정 다 무효 그랬죠. 약정 다 무효죠. 약정. 계약 명의탁에서도 약정은 무효입니다. 약정은 다 무효예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등기는 어쩌냐. 명의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무효 이렇게 나오죠. 무효. 그런데 다만 당사자는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요. 명의수탁자 누구예요? 을이죠. 그죠? 을이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이죠. 그죠? 선일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때는 유효라고요. 그리고 3항, 1항, 2항 무효는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유효라고 유효. 선악불문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일반적 효력에서 한가로 1번 명의탁 약정 무효, 그에 기초한 부동산 물권 변동도 무효. 그런데 자, 2번 부동산 실명법이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탁 약정에게 타인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는 것으로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불법 원인급여 아니다 그 말이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물청행사에서.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에 양자간 명의신탁 나오죠. 그죠? 양자간 명의탁. 이거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 그래서 이자간 명의탁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면 갑, 을, 정 나와 있죠. 그죠? 명의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한가로 1번 보세요. 명의신탁자 갑이 자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을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양자간 명의신탁. 2번 명의탁자 갑과 명의수탁자 을 사이 명의탁 약정도 무효. 또한 명의수탁자 을 앞으로 격려된 등기도 무효. 따라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 갑에게 기속된다. 나오죠. 3번 명의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탁자 갑은 명의수탁자 을에 대해 명의탁 해지 안 된다고요.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죠. 4번 명의수탁자 갑은 명의수탁자 을을 상대로 뭘 행사하라고요? 물청 행사하라고요.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5번 명의수탁자 을이 그런데 제3자 정에게 양도했다. 정은 어때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죠? 양가로 3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랬죠? 자,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그럽니다. 중간 생략형 그러죠. 명의탁. 자, 그러면 갑, 을, 병 나오죠? 그림 보세요. 계약은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유효. 그죠? 근데 명의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정에게 넘겼다. 선악불문하고 권리 취득해버리죠. 한가로 1번 보면 명의탁자 갑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된 거죠. 신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됐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등기를 매도인 병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을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 2번 명의신탁자 갑하고 명의수탁자 을 사이 명의탁 약정이 무효죠. 그러니까 명의수탁자 을 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무효죠. 그죠? 3번 오른쪽 오세요. 573페이지입니다. 소유권은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어도 어때야 돼요? 무효 취소 해제는 말소 등기 없어도 병에게 복귀하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 병은 명의수탁자 을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물청이란 말이에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 4번 매도인 병과 매수인 갑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죠. 그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라고요. 이때 5번 갑은 을 앞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있지 않고 있다면 병을 대의해서
1단 을 상대로 무효인 을명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한 후 2단 다시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6번 명의타 약정이 무효니까 명의신탁자 갑은 명의탁자 을에 대해 명의타 해지 안 된다고 그랬죠? 해지론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잖아요. 다만 을이 스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그러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죠? 그래서 이 등기도 유효하다 그러죠. 7번 등기 명의인 명의주탁자 을이 제3자 정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권리취득한다. 그러죠. 양가로 3번 계약 명의탁 나오죠? 그림 보세요. 갑, 을, 병, 선이다 나오죠? 그러면 이 경우도 명의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계약 유효, 등기 유효. 넘겼다 그러면 당연히 유권리자 처분의 유효니까 선악불문하고 권리취득하겠죠. 한가로 1번 봅니다. 명의탁자 갑과 명의탁자 을 간에 명의탁 약정을 하고 명의탁자 을이 매수인이 됐죠. 매수인.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됐죠. 그러니까 계약 명의탁이죠. 매도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다. 한가로 2번 명의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매 계약에 따른 수탁자 을 앞으로 격려된 등기 효력은 매도인 병의 선의 악에 따라서 달라지죠. 동그라미 1번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기억번 선의 병을 보호하기에 을명의 등기도 유효라고요. 유효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하지 못해요. 다만 을이 대물 변제로서 갑에게 등기를 해준 것은 유효 그랬죠. 그죠? 동그라미 2번 매도인 병이 악인 경우 그랬죠. 악이다 그러면 이 등기 무효죠. 그죠? 을명의 등기는 무효죠. 그래서 소유권은 매도인 병에게 기소가죠. 그죠? 자, 이때 니은버 매매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매매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누가 돼요? 매수인의 지위는 누가 되는 거죠? 당연히 명의탁자 갑에게 기소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갑하고 병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명의탁자 갑은 명의탁자 을을 대의해서 뭐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다 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다르죠. 그죠? 여기는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관련 판례요. 이번 시험에 나온 거였는데 뭐였냐면 여러분 경매 있잖아요. 경매에서요. 경매면 채무자 재산 앞에 누가 있냐면 법원이 있겠네요. 그죠? 법원이 있겠죠? 그러면 갑이요. 뒷돈을 대줘요. 뒷돈 대주고 을이 가서 자기가 경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건 계약명의탁이다. 그렇게 봐버려요. 그때 을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리고 갑은 뭐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만 달라고 하지 소유권 달라고는 못해요. 다만 이때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법원에서 경매를 받았지 채무자 병으로부터 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법원 뒤에 있는 채무자가 이게 명의탁임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이때는 항상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법원으로 경매받아서 그런 거예요. 병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례 보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명의탁 약정 아래, 그죠? 갑이 을과 약정 아래 그 사람 명의로,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 대금을 안납했죠. 돈은 갑이 냈다고요. 경매 목적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 대금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 을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 대금을 부담하는 명의 신탁자 갑하고요. 명의를 빌려준 명의 수탁자 을 사이에 명의탁 약정은 뭐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 그랬죠. 다만 이때 명의 신탁자 갑으로서는 명의 수탁자 을에 대해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요. 구할 수는 없고 다만 명의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 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그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까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죠. 자, 이 정도 하면 그럼 뭐 실명법에서 뭐 틀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뭐 어려운 판례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어차피요. 시험장 가서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어차피 20% 정도는 우리 버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온 것은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절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쭉 따라 들어왔습니다만 우리는 천재다. 한 번 들으면 다 안다. 천재다. 그러면 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고 나중에 변호사 시험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보통은 어때요? 한 번 들어서 잘 모르죠. 그죠? 그러면 그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그랬어요? 반복으로 극복한다. 또 들어도 또 어때요?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나 뭘로 극복하는 거예요? 반복으로 극복한다. 또 강의 들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 풀면 안 풀려요. 왜? 문제에 대해서 또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얼른 이게 응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칠판은 그림으로 제가 전부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라는 것은 그림으로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연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다. 안 되지.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무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력은 문제를 풀어야만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안 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복장 터지죠. 그죠? 올라갈 실력도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적응력이 높아지면 그때 실력이 올라가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는 무슨 고민하시냐면 강의 들으면 알겠고 문제 풀면 풀리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때가 되면 시험 치러 갈 때가 돼요. 예,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튼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그 길로 갔겠죠. 근데 그 길이 없다고요. 그 길이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뚜벅뚜벅 한 걸음씩. 제가 우리 수험생 분들한테 늘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부는요. 뛰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그러니까 공부 좀 잘 된다고 막 날새서 공부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뛰지도 말고요. 쉬지도 말고 오늘 바짝 하고 다음날 술 왕 마시고 한 3일 쉬어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쉬지도 말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세상 일이 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튼 급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게 언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8월, 9월 넘어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활주로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래야 그 힘으로 뜨니까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는 무슨 강의가 남아있냐면 이제 이 기본서 있죠. 기본서 플러스 기출문제 같이 묶어가지고요. 심화 강의 때는 그렇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압축해서 한 권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칠판에 그리는 그림 있죠. 이 그림 민법에다가 조문 판례 그리고 3개년 기출문제까지 합쳐가지고요. 가장 얇게 만들어서 그리고 딱 한 권 민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보면 안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뭘 알아야 그거 딱 한 권으로 해결한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 것을 나중에는 압축해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그리고 기본 강의 일정은 다 마쳤네요. 아무튼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요. 뛰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